네, 오늘 10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논팜 일자리는 12,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컨센이 10만 5천명 수준이었으니까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4.1로 물론 소수점까지 확대를 해보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직전 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 이렇게 집계가 된 원인 자체가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의 방식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가구조사에서는 날씨나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 결근이 나타나더라도 직장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임금대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조사는 사업체조사죠. 고용관계는 유지되더라도 급여를 받는 사람만 취업자로 집계를 되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12,000명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 실업률은 가구조사로 집계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실업률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 자체가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었고 보잉의 파업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번 10월 BLS 고용보고서의 특징은 샤메 법칙이 해제가 됐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해서 유지를 해오다가 샤메 법칙이 발견된 이후에 최초로 해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데이터, 어김없는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9월달 25만 4천 건 증가로 크게 시장에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이게 22만 3천 건으로 3만 1천 건 하향 조정이 되었고, 문제는 8월달이죠. 15만 9천 건에서 7만 8천 건으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무려 8만 1천 건에 해당되는 하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고무줄처럼 변경되는 하향 조정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BLS 고용 데이터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 지표가 과대 추정되었다고 파월 의장조차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9월달은 12,000명으로 적정 고용 증가가 17,000에서 23,000 수준이고,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11에서 15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예외 사항이라 이거죠. 허리케인과 보잉의 파업 영향으로 사실 10월달 충격에 가까운 고용 증가분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씨와 파업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가 되는 방식으로 집계가 되는 가구조사죠. 이 가구조사로 집계되는 실업률에 있어서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직전 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3회 법칙이 해제가 되니까 채권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BLS 고용 데이터가 사실 직전달, 전전달 데이터만 이렇게 수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 벤치마크 추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QCAW라고 많이 얘기하죠.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현재의 BLS 고용 데이터는 공식 통계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다만 이런 데이터는 너무 늦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이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언젠가는 시간을 갖고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LS 고용보고서 세부 변화를 살펴보면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증가세는 마이너스 감소가 나왔습니다. 2만 8천 건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게다가 직전 달이 22만 3천 건 증가였는데 민간 부분 일자리예요. 근데 이게 19만 2천으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크게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업조사 방식이고 임금대장을 중심으로 집계가 된 방식이다 보니까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교육 헬스케어 증가세는 5만 7천 건, 지난달 소폭 상향 수정된 거에서 감소가 됐고, 이제 정부 일자리 보시면 4만 건입니다. 직전달 3만 1,000건에서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고소득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전문 사업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4만 7천 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고, 직전달 데이터 보시게 되면 17,000건에서 마이너스 9,000건으로 하향 수정이 되었어요. 사실 10월달 데이터는 파업과 허리케인 영향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직전달이 하향 수정이 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17,000건 증가했던 고소득 일자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9,000건 하향 수정이 됐다는 것은 좀 크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10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도 18만 6천에서 14만 8천으로 하향 수정이 됐죠. 전반적인
잠재 고용 수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만 5천에서 23만 수준이고 이민자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한다. 원로이사가 주장했던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11만 명에서 15만 명 수준이 잠재 고용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증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3개월 이동평균으로 10만 4천 건이다. 이민자 감소에 반영되는 그런 수준으로 부합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기업 대상,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는 그런 부분 보시게 되면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 대상 논팜 일자리가 잘 나오던 못 나오던 그 해당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이번 10월 달은 잘 못 나왔죠. 이게 허리케인의 영향이든 파업의 영향이든 결과치로 보면 직전 달 대비 12,000건 증가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뚜렷하게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매달 데이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과 과거 패턴을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국에는 이 추세를 벗어나는 증가율의 변화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집계가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YY 증감률 보시게 되면 이번 달 1.38% 증가해요. 직전 달이 1.5에서 1.48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향 수정이 되는 부분을 더 눈여겨봐야 되고 여기서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달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YY 증감률로 보게 될 경우에는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렵죠.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계속 감소 추세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MOM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0.01% 증가. 사실 큰 변화가 없었죠. 직전 달도 0.16에서 0.14%로 하향 수정이 됐고 여기서 감소를 했습니다. 특이하게 직전 달 대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율 흐름 보시게 되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소 추세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매크로 데이터는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과거 패턴과 비교를 해보면 비농업 고용, 특히 이제 기업 대상으로 나타나는 논팜 일자리의 증가율은 둔화 정도가 나타난다면 리세션 우려의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과거 사례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떨어진 사례가 없어요. 대부분 둔화되다가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농업 논팜 일자리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리세션 우려가 낮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다음은 가구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 결근이죠. 날씨라든지 파업으로 인해서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직장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가 되는 그런 집계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업률이 4.1로 나오게 된 것이고 사실 소수점까지 확대를 해보시면 4.01이 직전 달이고 이번 달은 4.145입니다. 상승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미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이유 자체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10월 고용 데이터 가구 집계에서 가구 대상 조사가 36만 8천 건이 줄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가구 대상 조사의 일자리가 36만 8천 건이나 줄었는데 그럼에도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전체 가구 대상 조사의 추이는 경기 침체 직전에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00년대도 그랬고 08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죠. 지난 12개월 동안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감률 변화에 있어서는 이번 10월달 가구 대상 조사 증감률이 0.13%로 집계가 됐어요. 보시면 직전 달 0.19에서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죠. 사실 0% 부근에 근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기업 대상 조사에서는 10월 달이 1.38%로 그래도 증가분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지만 가구 대상 조사에서는 뚜렷하게 0% 부근까지 근접하면서 마이너스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상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요. 8월 달에 마이너스 0.04%로 소폭 떨어졌다가 9월, 10월 달 재차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구 대상 조사의 증감률 변화를 보게 되면 이 기업 대상 증감률 변화와는 달리 뚜렷한 감소 추세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기업 대상 조사와 달리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특이한 것은 00년도와 08년도 때와 다르게 이상하게 기업 대상 조사가 괴리가 벌어졌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때 보시면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독 기업 대상과 가구 대상 차이에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가구 대상 조사의 흐름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MOM 변화율은 0.23% 감소로 나왔고요. 지점달이 플러스 0.27이었는데 여기서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추세선은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제거해서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뚜렷하게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감소 추세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월달은 보시면 샤메 법칙이 0.43%포인트로 나왔어요. 이게 샤메 법칙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7월, 8월, 9월 3개월 연속해서 3회 법칙이 부합을 했는데 10월달 들어서면서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과거 사례 보시면 3회 법칙이 적용이 된 이후에 이렇게 해제가 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이번 사례는 예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따라서 과거에는 평균 3, 4개월 전부터 리세션이었다라는 흐름 자체가 이번에는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나타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헤드라인 조사와 가구 대상 조사에 이런 괴리도 벌어졌잖아요. 저는 급격한 인구 증가율의 급등, 한마디로 이민자의 증가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민자 유입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용시장에서의 집계 데이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구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사이에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건 성장률 측면에서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죠. 다만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내다볼 때는 결국 이 이민자 흐름은 피크아웃 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계속해서 순 이민자가 이때처럼 증가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번 실업률이 낮게 나온 이유 자체는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실업률을 계산하는 식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면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역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0월달 62.6으로 나왔죠. 오히려 직전달보다도 소폭 더 줄어들었고요. 팬데믹 이전 평균이 63.3입니다. 그에 미치지 못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지금의 고용시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 경제활동 인구의 흐름 보시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인구, 즉 경제활동 인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미 상회했어요. 보시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팬데믹 이전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경제활동 인구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한마디로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정도가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즉시 노동력 투입 가능한 이민자의 증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게 곧 경제활동 인구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추론이 또 가능하냐? 아까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과는 달리 25세에서 54세의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월달 83.5입니다. 물론 직전달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의 높은 수준이고 지금의 레벨이 02년 2월 이후 최고치예요. 당연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고 08년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건 결국 이민자의 급증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왜곡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면 결국에는 실업률이 낮게 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해석을 주의해야 되는데, 최근에 연착륙의 근거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확대된 재택근무가 최근에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던 여성 직장인들이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흐름이 확대가 된다면 육아와 일을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줄게 되면 당연히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실업률도 낮아지는 논리인데 이런 증권가나 월가의 연착륙 근거를 이걸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언론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게 낮아지고 있는 추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최근에 보도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끝부분이죠. 최근 3개월 초록색 음영 부분을 확대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보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전체 추이는 이게 지금 2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추이입니다. 남성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특이한 차이점이 없어요.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추이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을 해보더라도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만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2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여성과 남성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남성이 정체 횡보되는 흐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여성은 늘어나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끝부분 3개월이 떨어진 걸 갖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서 이제는 육아와 일을 함께 하지 못해서 앞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거니 실업률이 더 낮아질 거라는 논리가 한마디로 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 추이로 보게 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파란색이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어요.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90년대 이후 정체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실업률은 치솟을 때 치솟고 리세션은 생길 때 생겼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던 구간에서도 실업률이 치솟을 때 계속 치솟았고 떨어지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세션은 늘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하고 이런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는 보시는 것처럼 인구 구조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미국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도 늘어나겠죠.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민자를 받는다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90년대 이후에 저출산 경향이 뚜렷해지죠. 그 후로부터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성장률도 둔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활동 참가율도 함께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구 구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실업률을 보게 되면 실제 고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이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실업률이 낮게 나온 이유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대상 조사에서 36만 8천 건이나 줄어든 일자리에 대한 감소분을 되게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는 시장에 묻혔죠. 헤드라인 실업률 자체가 전달하고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가구 대상 조사 중에 실업 사유를 해고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고의 변화율이 반전이 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 80년 경기 침체, 90년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서 유지를 해오다가 이게 경기 침체 직전에 보너스권으로 반전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후에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 얘기죠. 이번에는 어떠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차트가 최근의 흐름입니다. 10월 달은 16만 7천 건이 늘었습니다. 직전 달 9만 5천 건이 줄어든 것에서 해고 사유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고 이런 흐름을 변화율로 살펴보면 10월 달 8.97%로 집계가 됐어요. 물론 직전 달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실업사유 중 해고 증가율에 대한 흐름은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가구 대상 조사 실업사유 해고의 흐름인데 최근 흐름 보시면 등락을 이어가지만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률 변화를 보시게 되면 10월달 0%로 직전달 0.12%에서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게 보시면 마이너스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과거 사례 보시면 대체적으로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률 변화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 달 실업률이 낮게 나온 이유 자체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42만 8천 건이 증가를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를 했다라는 의미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줄었다라는 뜻이고,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했다라는 뜻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욕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희한하게 실업률은 낮게 나옵니다. 이게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실업률의 계산은 이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 달 비경제활동 인구가 42만 8천 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의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따라서 과거에도 늘 이런 실업률의 변화만 보다가 제대로 된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흐름이 매번 반복이 됐던 겁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추세는 10월달에도 YY 0.89% 증가로 계속해서 추세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을 원하는 잠재 취업자는 10월달 566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달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지만 흐름 자체는 증가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년 3월 저점 이후 반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YY 변화로는 5.39% 증가, 직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 흐름도 잠재 취업자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패턴이 어김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구직 단념자도 살펴보면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원하는 취업이 안 돼서 구직을 포기한 그런 집계죠. 보시게 되면 이런 변화는 경기 침체 직전에 낮은 구간까지 떨어지다가 정체 횡보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경기 침체에 진입 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유사하죠. 왜 유사하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직 단련자가 30만 건 이하로 떨어진 역사적 사례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94년 이후 총 25회고 01년 이후 7번에 불과합니다. 01년 이후 보시게 되면 굵직한 경기 침체 직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구직 단련자가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구간까지 떨어지고 이후에 정체 횡보하다가 경기 침체 진입 후에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났고 24년 3월달 30만 건 이하로 떨어졌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낮은 구간을 정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YY 변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낮은 구간에서 경기 침체 진입 후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구 실업자의 증가 추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후에 플러스로 반전이 된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22년 6월달은 마이너스 60%였는데 이후에는 계속 증가됐고, 최근 10월달 12.10%로 계속해서 플러스 권역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플러스 영역으로 반전됐고 이후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과거 패턴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자리를 원함, 현재 일할 수도 있음, 그러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되는 내용입니다. 직전달 대비 13,000건 정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전히 저점 이후 증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변동성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낮은 구간까지 떨어졌고 이후에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졌던 흐름을 과거 사례 패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패턴이 진행 중이고요. 따라서 10월달 광해 실업률로 보게 되면 육시스는 7.7%로 직전달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까 경제활동 참가율 관련해서 더 낮아지는 흐름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더불어서 경제적 이유로 시간제 근무하는 노동자 추이입니다. 10월달 455만 7천 건으로 집계됐고 직전달 대비 6만 1천 건이 줄었지만 추이 자체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더불어서 주간 평균 근로시간 크게 변함이 없었고요. 시간당 임금은 전월비 0.4%, YY 4%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주간 평균 근로시간엔 변함이 없었고 임금 상승률은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전월 대비 소득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좀 호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간당 임금 상승률 10월달 3.98% 수준이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더라도 9월달 기준 4.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34.3시간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의미 없는 흐름이고요.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 10월달 일자리는 모든 부분에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은 16만 4천 건 줄었고 파트타임은 22만 7천 건이 줄었고요. 투잡, 쓰리잡도 35만 4천 건이 줄었고 자영업자도 11,000건이 줄었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보면 실업률이 높아지기 직전에 고용의 질이 먼저 나빠집니다. 보시게 되면 풀타임 근로자가 뚜렷하게 감소가 되는 흐름이 나왔고 YOY 10월달 마이너스 0.74% 감소가 나왔어요. 직전달 마이너스 0.36%에 비해서 더 감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투잡, 쓰리잡은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10월달도 마찬가지로 803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 24년 9월 집계가 최고치입니다. 물론 이때 이후에 소폭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투잡, 쓰리잡은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 추이를 보시게 되면 증가 추세이거나 정체된 흐름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체 파트타임 말고 특정 산업에 맞춰서 임시직 고용 추세를 보게 되면 이런 실업률의 선행관계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경기 침체 직전에 반복적이고 동일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패턴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보시면 유연하게 임시직을 해고할 수 있는 특정 파트타임의 추이를 보게 되면 임시직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10월달에도 여전히 감소세가 뚜렷하게 진행 중이고요. 직전 달도 오히려 하향 수정이 됐고 여기서 더 4만 9천 건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YY 흐름도 마이너스 6.96% 감소로 집계가 된 상황이니까요. 이 임시직에 대한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유동성 있게 변화가 되는데 경기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가 너무 분명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변동성이 없이 뚜렷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 의하면 추세 자체는 계속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물론 기존에 적용되던 샤메 법칙이 해제가 됐다라는 점은 채권 시장은 이 부분을 프라이싱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데이터의 혼재된 모습들이 여실없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현재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원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구간에서도 어김없이 실업률이 치솟았던 리세션 구간이 반복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이런 흐름은 전반적인 인구 구조의 추이와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주는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샤메 법칙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경기 침체 이유를 돌아봤더니 이런 패턴이 나왔더라라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민자의 급증으로 고용 데이터가 많이 왜곡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샤메 법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실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고 그 내저에는 이민자의 급증에 따른 노동시장의 왜곡 데이터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